외식하는 문제가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식을 해야 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암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환경 문제라든지 또 음식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 식사 문제 중에서 집에서는 잘 맞춰서 해요. 그런데 이제 외식할 때는 환자분 뜻대로 참 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외식하는 문제가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나가가지고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될 점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분들 보면 밖에를 나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도시락을. 그런 부분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식을 해야 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보면, 제1번이 외식을 하게 되면 맛을 내잖아요. 맛을 안 내면 그 식당에 잘 안 오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간간하게 좀 짜거나 아니면 달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짜고 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음식을 고를 때 그러지 않는 음식들을 고르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식자재를 어떤 걸 쓴 걸 잘 모르잖아요. 식자재를. 그래서 식자재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뭐 유기농이라든지 제철 음식 이런 부분들 많이 쓰는데 그렇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고른다면은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요. 음식에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식단은 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음식을 보더라도 충분하게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함유가 잘 돼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암 환자들 식이섬유가 중요하니까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삶는 거라든지 찐 것은 괜찮아요. 굽거나 또 즉석 구이 하는 거, 그리고 튀긴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고, 소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잘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하면 외식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고, 그리고 특히 우리 조미료 같은 게 많이, 첨가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맛을 보면 되게 조미료는 맛을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방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적게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외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식당에다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밀가루 음식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메밀이라든지 메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막국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또 어떤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되게 이제 통밀이나 호밀 이런 부분들이 괜찮하겠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건 식당이 많이 있어요. 비건 채소를 하는 이런 식당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외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건 식당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보면은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샤브샤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샤브샤브도 보면 야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제1번 튀김은 그 쓰는 기름 자체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 안에 보면 육류를 제일 많이 튀기잖아요. 거기다가 밀가루 쓰잖아요. 전분을 쓰거나, 그 다음에 기름,
삼박자가 다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구운 음식,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즉석 부위를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바로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먹는 거. 사실 숯불에 구워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올라오는 연기거든요.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버리는 것도 좋지를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육류 그 자체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너무 짠 음식. 우리 특히 보면은 나가서 먹으면,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찌개 같은 것을 좀 싱겁게 할 수도 있는데 나가면 엄청 짜잖아요. 짠 음식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생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생식을 하는 분들한테 먼저, 생식을 암 환자분들이 하는 것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항암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위장이 안 좋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생식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우리가 익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익히면은 파괴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비타민들이죠. 비타민들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식으로 익히지 않는 신선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생식이 되게 채식이잖아요. 채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적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를 상당히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채소류는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떨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채식 속에 있는 영양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생식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한 데 있어서 생식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생식의 이제 문제점은 되게 채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편중돼서 채식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항암을 한다든가 이리 했을 경우에는 감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암을 하는 도중에는 우리 몸에 백혈구가 떨어지고 호중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식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생식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디 나가 가지고서 이렇게 식사할 때 생식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되게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암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평소 때 자기가 하는 습관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권한다면 생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식을 하고, 익혀야 될 부분들은 익혀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과일이나 이런 것도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게 있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토마토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익혀서 먹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 섭취가 좋거든요. 오히려 나는 생식이다, 나는 무조건 익힌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생식으로 좋은 거, 익혀서 좋은 것들 같이 겸해서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